네, 약속된 시간이 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트렌드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관주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달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창업기업 분들을 모시고 창업에 대한 트렌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4월 트렌드 설명회 주제는 팁스 선정된 선배 창업자 두 분을 모시고 팁스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팁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선정될 수 있을까라는 준비 과정에서의 노하우 같은 걸 듣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선배 창업자분은 2022년도에 팁스 선정되신 GTL 황근호 대표님과 네, 2023년도에 팁스에 선정되신 휴미래 김경환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트렌드 설명회는 두 분의 선배 창업자분이 각 15분 정도 팁스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이나 노하우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고 한 30분 정도 발표 시간을 두 분이 가지실 거고 그 이후에 우리 장성만 본부장과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토크를 한 3, 40분 시간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토크가 마쳐지게 되면 오늘 참석해 주신 창업자분들과 간단한 네트워킹 시간을 한 3, 40분 정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을 초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GTL 대표님 황건호 대표님께서 먼저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TL 황건호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 경남 창조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하면서 피보팅해서 이런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로 발전을 했고요. 차근차근 넘겨가면서 팁스라는 이런 지원 사업 자체가 그 전에 넘어야 될 허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들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GTL은 이제 창립된 지 이제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주 사업 분야로 하고 있고 지금 임직원은 1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및 공장은 창원에 있고요. 그리고 K-스타트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미국 시애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해외 지사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업 이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MOU도 체결을 했고요. 이 MOU의 체결 과정이 엄청 웃겨요. 이게 제가 창업을 19년도 10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창업한 지 석 달 만에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항우연에 가서 MOU를 맺어달라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MOU 맺어주세요 하니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맺어줄 때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딱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 외부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계속 갔어요. MOU 맺어줄 때까지. 결국엔 MOU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마케팅이나 해외 진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항우연하고 MOU를 맺은 업체 중에 GTL이 제일 작다. 니들은 뭐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엄청 잘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민간 위성지상국 사업자인 컨택과도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이 MOU 체결할 때 컨택이라는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시리즈 A를 막 끝낸. 근데 지금은 세계 3위의 민간 지상국 사업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크는 회사들, 결이 맞는 회사들을 찾으시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1년도에는 이제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시드 투자 유치는 이 창경에서 한 그 고경남이라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립톤의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서울대학교 소형위성지상국을 공동으로 이제 컨택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프리에이 투자를 유치하고 팁스에 이제 선정이 됐죠. 그 팁스 과제를 가지고 안테나 시스템을 이제 작년에 한식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제주도에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저궤도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이런 안테나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요.
저희 제품 바로 옆에 세계 1위 업체인 샤프란의 안테나가 또 설치가 됩니다. 이제 배틀 붙는 거죠. 이제 뭐 여기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11월 달에는 신사옥이 준공이 돼서 이제 신사옥으로 다 옮길 예정입니다. GTL은 창업을 진짜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이 앞에 다니는 회사가 그 대표님하고 20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매출이 10억씩 늘어나는 이제 방산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같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오해들도 쌓이고 해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만두겠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술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냥 기구를 만들고 뭔가를 설계하고 이런 기술밖에 없는데 창업이라는 걸 1도 몰랐거든요. 진짜. 그래서 나오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알아본 게 이게 창업보육센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창업보육센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남 창업보육센터에 또 이 창경이 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되고 대사하고 바로 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GTA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할 게 없더라고요. 제 수중에 있던 돈이 집사람한테 허락받았던 1,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진짜. 근데 그 창업보육센터에 집기를 800만 원치 사고 나니까 남은 돈이 4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진 거라고는 기술밖에 없는데 직원도 한 명 없는데 누가 일도 안 줘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 대기업들에서도 네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이 있었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창업보육센터 이거 발표 심사할 때 심사위원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이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는데 대표님은 거기 가면 될 것 같다. 그때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요 발표 평가할 때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이제 또 선정이 되고 하면서 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바뀌어 나가기 이제 시작했죠.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니까 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뭔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 밑에 있던 친구를 꼬셔서 데려오고 그리고 다른 또 친구를 또 꼬셔서 데려오고 해서 2명이서 총 3명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내 네트워크를 데리고 오는 친구 초기 창업 멤버들은 돈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가끔씩 금융 치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돈으로는 절대 잘 안 움직여요. 결을 보여주고 인생에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목표점을 뚜렷이 해주고 나눠주고 해야 이게 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초기 창업 멤버들은 내가 드리는 10,000원의 가치가 그 10,000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0원을 들었을 때 10만 원, 100만 원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초기 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력이 뛰어난 팀을 제일 먼저 만드셔야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고 같이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팀이 없으면 모든 걸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팀을 만드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해서 저는 지금도 저희 회사는 저보다 월급을 많이 가지고 가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2명, 3명 있습니다. 저보다 연봉도 뭐 30%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 팀원들이 지금 이 GTA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기 팀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회들은 또 우연히 계속 오더라고요. 청년 창업 상황학교 이것도 몰랐는데 발표 심사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고, 그리고 고경남이라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 요 프로그램에서 거의 GTL의 한 80%가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가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후에도 지금 경남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할 때도 정창사에도 추천을 하고 지금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 디딤돌 사업도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책 없이 하다가 이런 기회들에서 팀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팀원들이 같이 준비를 하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걸 처음 시작할 때 특히 디딤돌을 할 때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디딤돌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뭐 한 5명 있어야 돼.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해보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돼요. 뭐 당연히 실패는 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실패 가운데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도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저희 GTA를 변화시키는데 엄청 많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처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갈 때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극종 센서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거 발사체 이거 1년에 2번밖에 발사 안 합니다. 이거 하면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들어갔는데 60개의 아주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나 망하겠다. 야, 이거 1년에 2개 팔아가지고 내가 이 뭐 스타트업을 어떻게 해? 기술이 이거 어디다 쓸 거야? 라는 생각이 와가지고 진짜 좌절을 많이 했어요. 그게 한 6월 달쯤 됐을 겁니다. 근데 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그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딱 지나가는데 그냥 이게 홍보되는 그 포스트를 봤어요. 그걸 보고 이제 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또 선정이 됐어요. 선정되고 그 엑셀러레이팅 과정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위성을 추적하는 이런 안테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GTA를 키워 나왔습니다. 그래서 MOU도 뭐 큰 회사들과 MOU도 맺고 우리는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스타트업이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현재 경남에 지금 우주 항공청이 생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남에서 우주 스타트업이 GTL밖에 없습니다. 항공기업 많아요. 우주를 하는 기업이 GTL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사업을 해주게 된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결이 맞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자금 확보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투자 유치, 정책 자금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이 세 개의 성격이 다 똑같아요. 보면 뭐 정책 자금 받으러 가려고 하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 유치하려고 해도 발표하고 지원 사업을 해도 발표하고 결이 다 똑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표 빌 그로스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빌 그로스가 이야기했던 건데 스타트업 실패 5요소 중에 첫 번째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우리가 콘 프로젝트가 지금 하는 그 요소이고요. 성공하는 그 5요소에 보면 자금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 지원 사업이든 투자든 정책 자금이든 이 자금을 확보를 했으면 어떻게 쓸 건지 내가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건지 어차피 그게 투자지 않습니까? 대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투자를 어디 할 건지를 이 성공 5요소, 실패 5요소를 보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시면 내가 과연 1,000원을 넣었을 때 그게 얼마로 나올지가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10,000원을 넣어서 10,000원을 얻겠다라고 하면 거의 뭐 실패하는 것에 가깝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어디가 추종 가치가 많은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팁스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지원 금액이 큰 거, 디딤돌, 막 청년 자금 사관학교 이런 거 내니까 뭐 기분도 좋더라고요. 되면 뭐 8천만 원, 뭐 1억씩 지원금이 나오고 그걸로 뭐 1년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직원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GTL에 도움이 1도 안 됐어요.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됐어요. 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의지했으면 지금의 GTL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그 지원금으로 그냥 연명하는 그런 좀비 기업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고요. 저희가
가장 큰 지원을 받고 느꼈던 게 진짜 이거 장경에서 했던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진짜 발가벗겨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독한 엑셀러레이팅 받았고, 뭐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님은 망해요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냐라는 독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게 계속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해서 21년도에 들어서 목표를 팁스로 정했어요. 그래. 난 디딤돌 했으니까 나 팁스 하겠다. 목표를 정하고 이 로컬에 있는 작은 지원 사업들을 이제 쭉 리스트를 봤습니다. 왜?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그걸 하면 뭔가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 비즈니스 모델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냐면, 어차피 발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 다시 내 IR 자료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사업에 선정되면 거기 나온 결과물들이 이 팁스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서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테크업 사업을 소개시켜줘서 구동 드라이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팁스 사업에 가는 또 하나의 요소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창경에서 했던 부자 연계형 사업화, 여기도 선정돼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시제품이 또 팁스 하나 요소가 됐고, 그리고 뭐 고선배 지원 사업을 해서 고정비,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 나가서 지원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운용사를 만나게 됩니다. 팁스 운용사. 그 팁스 운용사에 어필을 해서 제가 또 투자를 받고 팁스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향후연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도 지원금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팁스 프로그램에 갈 수 있는 그 위성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의 기본 소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로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을 요 큰 하나의 목표로 두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면 결국에는 팁스를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돼요. 그거를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팁스가 일반적인 사업 같지 않고 투자가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선행시키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금액이 작으면 내가 충분히 더 쉽게 딸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 장표를 제가 2년 전에 창경에서 그대로 한번 했었어요. 트렌드 발표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GTL이 과연 22년도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야기한 걸 다 했어요.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우리 22년도에 뭐 할 거야? 23년도에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계획을 실행을 못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 팀원들이 만들어지고 빠른 실행력들이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바뀐 것 같고, 팁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적인 사업들을 조그마한 거 찾으면 지역에 진짜 많습니다. 이 작은 사업들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드시면 돼요.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 팁스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창경에서도 나오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IR 고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내 사업을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시면 아마 팁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자가 선행이 돼야 팁스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시드 투자를 유치를 하고 금액도 많지 않았습니다. 금액 5천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고 그 5천만 원의 투자 유치가 이제 저희를 이렇게 키워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투자사들이 처음 업체를 볼 때는 금액을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과연 투자를 받았냐 못 받았냐, 거기에 더 많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를 먼저 선행해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 아까 같은 과정을 통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 튼튼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투자사가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공개 IR을 나가도 항상 먼저 와서 명함을 건네줘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명함을 드렸던 투자사에서 연락을 받아본 적은 저도 거의 없습니다. 직접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명함을 주신 분하고는 아직까지 인연이 많이 이어지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받을 때 콜드 메일 보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엄청 낮거든요. 메일도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워낙 많은 업체가 콜드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사가 이런 공개 IR 나갔을 때 먼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으셔야, 특히나 요즘같이 투자 시장이 많이 경색되어 있는데 투자를 받기 훨씬 더 유리해지실 겁니다. 지금 투자 시장이 경색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드나 뭐 프리-A 같은 경우에는 경색된 거보다 자금은 그대로예요. 경색이 된 게 아니고 위에 이제 위협 단계가 까다로워지니 그 까다로운 잣대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투자되는 비용은 윗 단계는 줄어도 시드나 프리-A 단계는 그 집행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10가지 중에 5가지만 봤지만 지금은 8개, 9개 수익성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셔가지고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지원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투자 받기 전에 이제 자금 확보, 뭐 대부분 보면 중진공 가야 돼요, 신보 가야 돼요, 기보 가야 돼요, 막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준다면 더 받으세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율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신보, 기보, 중진공에서 대출해 주겠습니다, 보증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받는 것도 힘듭니다. 발표평가 다 해야 되고 또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저는 이렇게 빌리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었어요. 쓰는 게. 돈 쓰는 게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 자금이 그냥 이게 시드머니예요. 대부분이. 이게 시드머니인데 내가 스타트업 하면서 시드머니를 얻을 수 있는 게 1억 아니면 2억이거든요. 최대. 그러면 통장에 이제 처음에 1억을 받습니다. 기분 좋죠. 받기도 어렵고. 근데 쓰려고 하면 그것부터 나요.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나갔어. 9천밖에 없네. 다음 달 되면 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가요. 야, 7천밖에 없네. 와, 이거 다 쓰고 나면 누가 나한테 돈을 주지? 창업은 1,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몇백만 원 남아있는데. 그래서 쓰는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 용기를 얻으시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 튼튼하게 만들고 내가 1,000만 원 썼을 때 미래에 이게 얼마로 돌아오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쓰세요. 그 계획을 가지시고. 막 쓰면 돈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1억, 2억이 진짜 한계예요. 스스로 벌 수 있는. 가서 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진공, 신보, 기보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가서 대출을 실행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쓸 수 있는 용기. 내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지 않고 내 팀이 탄탄하지 않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돈 쓰는데 겁 엄청 나실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빌리는 것보다 쓰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게 조언이 필요할 때는 항상 보시면 디딤돌, 팁스, 투자 이거 해본 대로 가십시오. 해본 데.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데라도. 직접적으로 해본 사람을 못 찾으면 간접적으로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팁스를 운용하는 운용사 이런 데 가서 조언을 얻으시고, 디딤돌도 직접 해본 사람. 왜냐면 디딤돌 하기 전에 진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니들 안 돼. 니들 뭐 인원도 2명 있는데 그 디딤돌 되겠어?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3년 이내에 창업한 선배들한테 배울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 절대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시면 엑셀러레이터를 엄청나게 괴롭히세요. 엑셀러레이터들은 주변에 이런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러레이터들한테 저 이런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몇 분만 소개해 주세요 하면 다 소개해 줍니다.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디딤돌 이거 사업 기획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 다 보여줍니다. 거의 대부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조언 해달라고 하면 조언도 해주고, 왜냐하면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배우시고 진짜 경험해본 창업자를 만나는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팁스도 마찬가지예요. 팁스도 뭐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저는 제 사업 계획서 다 보여드립니다. 진짜 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앞에 했던 팁스 뭐 아는 네트워크에서 달라고 하면 뭐 PDF로 해서 주기도 해요. 뭐 이런 부분만 좀 가리고 쓰세요 하고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꼭 해본 창업자를 찾으시고 엑셀러레이트를 괴롭혀서 풀을 만드시고 한 번, 두 번 찾아가고 하면 친분이 쌓이고 결이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하면 충분히 많은 걸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도 콜드메일의 성공률이 아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를 실제로 받은 창업자들은 그 투자사와의 네트워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받아서 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진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면 꼭 있습니다. 있고, 여기 또 경남이지 않습니까? 경남 사람들 네트워킹 해라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인사도 안 해요. 진짜 그 특징이 단톡방 만들지 않습니까? 뭐 부산만 해도, 부산도 좀 밝은 분위기, 부산만 해도 신입 회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 신입 회원 들어오면 조용합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인사도 한번 잘 안 건네요. 그 정도로 경남이 이 서로의 호감을 느끼는 이런 포인트가 좀 틀려서 사람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솔직히 인사받기 힘들거든요. 제가 여러 경남의 이런 네트워킹 행사를 가봤지만 대부분 요즘에 경남 창원에서 하는 기술 창업 하시는 분들 보면 연배가 조금 있으시지 않습니까? 40대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네트워킹 활동 하시는 게 앉아 계시다가 먹고 가시더라고요.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하기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항상 뭔가를 얻으시려고 하면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디서 뭐 합니다. 어떤 거 하십니까? 그리고 같은 분야가 아니라도 배울 게 엄청 많고요. 사업을 어떻게 했냐, 자금을 어디서 받았냐,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있냐, 모임을 하고 있냐, 그리고 돈은 어떻게 쓰고 있냐,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포인트들은 다 똑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돈을 잘못 써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세무사도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자료를 줘야 되는데 석 달씩 늦게 주고 막 이러니까 투자사에서 막 엄청 싫어하고 욕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도 바꿨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 친구거든요. 친구한테 모든 걸 보여주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 팁스에 성공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내 비즈니스 모델 탄탄하게 만드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높은 팀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팀원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고 데리고 가셔야 돼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GTL의 자산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팀이에요. 팀. 우리 팀. 저 팀은 인원 한 명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 고생한 적도 있거든요. 그 애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가 장인 장모까지 다 만났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스타트 못 오게 하는 게 대기업 다니고 있었으니까. 장인 장모 만나서 설득 다 하고 진짜요. 그 데리고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죽을라 하죠. 그래도 내 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스타트업이 필요한 게 지옥에 있으면 지옥 가서 가져와야 돼요. 지옥에 살아라는 게 아니고 지옥 가서 빨리 가져오면 되죠. 그거 가지고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꼭 얻으려고 노력하시고 노력하다 보면 기회는 오고 그 기회 잡으시면 아마 뭐 투자도 받으시고 뭐 디딤돌 팁스도 충분히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5분의 시간이 너무 짧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에 팁스에 선정되신 휴밀 김경환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휴밀 대표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황건호 대표님께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 듣는 내내 엄청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좀 겪어왔던 길이었고 저희는 이제 겪고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저희는 팁스 선정이 올해 2월 차수로 저희가 선정이 되고 이제 아직 협약도 안 끝났어요. 도장도 아직 안 찍은 상태인데 현재 계속 매일매일 그쪽 협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황건호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테크트리를 좀 쌓아서 팁스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안 하면 힘들다. 근데 저희가 그 반대를 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는 엄청 힘들게 팁스를 진행을 했고 사실 다른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에 관련됐던 그런 사업화 자금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R&D, 연구개발 과제는 저희가 팁스가 처음이에요. 첫 단계를 팁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고 좀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을 밖에 나가서 드리는 게 저희는 푸드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한마디로 식품하는 회사고요. 식품하는 회사가 어떻게 팁스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템은 뭔가, 특히나 저희 아이템은 식품업계에서도 좀 첫 등장을 하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팁스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우유예요. 미국의 월마트 한쪽 벽면에 전시된 우유들인데 이 우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우유들이 다 식물성 우유들입니다. 귀리나 아몬드 혹은 콩으로 만든 대체 우유들이에요. 이 대체 우유를 식물성 밀크라고 부르고요. 이 식물성 밀크, 즉 플랜트 밀크 시장은 전 세계에서 19조 원. 우리가 요즘 들어서 최근에 알고 있던 대체육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전체 우유 시장에서 13%를 이미 이 식물성 밀크가 차지하게 되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식품 시장이에요. 오틀리라는 회사는 2021년도에 이 오트로 만든, 귀리로 만든 우유로 이 하나만으로 매출을 8,600억 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좀 핫한 시장이다. 우리는 식물성 밀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 식물성 밀크로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예요. 흔히 예를 들어서 이 액상 형태의 밀크를 건조시켜서 파우더를 얻는다라는 그런 형태의 식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원료는 100% 식물성, 즉 비건이고요. 그리고 첨가물 전혀 없는 자연원료로 만들어지고 우유처럼 신선한 맛을 그런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품 원료예요. 그러면은 이 식물성 밀크 파우더, 즉 분유라고 하는데 이 분유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유하면 머릿속에서 아마 그 애기들이 먹는 분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애기들이 먹는 분유를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애기들이 먹는 분유 전 단계의 원료가 우유를 건조시킨 형태의 탈지, 전지 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유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작게나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장이 처음 보실 건데요. 국내 4,500억 원, 그리고 해외 7조 원 규모를 보이고 있는 식품 원료 시장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큰 식품 원료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버터보다도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분유 시장이에요. 저희는 이 동물성 분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분유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비건 식품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건 식품 시장에서는 동물성 분유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식품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동물성 분유를 우리가 식물성 분유로서 대체를 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저희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식물성 밀크를 건조시켜서 파우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엄청 복잡하고 길고 비싸고 큰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 그런 형태의 공정이에요. 당연히 콩을 예를 들겠습니다. 콩을 액상화시킨 두유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건조시켜야 되니까 가격은 2배로 비싸지겠죠. 그 가격 때문에 사실은 이 업계에서 이 원료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기술을 이렇게 3단계로 축약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정 단계, 제조 시간, 에너지, 자원 모든 것을 다 절감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공정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만든 기술을
원료를 엄청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원료는 사실은 식품 시장은 되게 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걸 좀 겁내는 그런 보수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까? 우리 전시회 나가서 우리 원료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DM 돌리고 뭐 연락처 돌리고 명함 돌린다고 해서 과연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냥 우리가 만든 원료로 우리가 제품 만들어서 브랜딩해서 마케팅해서 팔자 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처음 가로선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로선생이라는 브랜드는요, 100% 자연 원료 그리고 100% 식물성인 간편 대용식 브랜드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사진에 있는 제품들부터 저희가 브랜드 런칭을 시작했는데, 이 제품들이 이런 겁니다. 물만 타면 완성이 되는 카페 라떼 음료인데, 라떼 음료에 우유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두유 분말을 활용해서 물에 타면 바로 마실 수 있는 식물성 라떼군을 출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군들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브랜딩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던 중요한 팀 모집을 계속 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컨텐츠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펼쳐나가면서 이 브랜드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제품들을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점점점 B2B 시장에서도 저희 제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200개가 넘는 카페들에 저희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고요. 롯데백화점 입점도 됐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연락이 와서 저희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를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브랜딩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식품 기업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제일 베이스가 되는 원료들을 받아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물고 같은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 원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식품 기업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저희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기반 기술인 식물성 밀크 파우더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이번 팁스 과제에 태워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 베이스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딥한 형태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군이나 원료군들을 B2C, B2B 시장에 출시를 시키고 공급을 해나가면서 결국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시장들로서 진출하는 그런 형태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 팀원이고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죠? 팀원이 정말 좀 모집하는 게 힘들었고,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쪽 팀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진짜 양산까지 3번, 4번 찾아갔던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엄청 이쪽 지방에서는 생각하기 힘들 만큼 높은 몸값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이런 팀원들을 모집해 나가고 제조팀 만들고 마케팅팀 만들고 컨텐츠팀 만들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연구팀까지 만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박사님 한 분, 석사님 한 분 모시게 되면서 연구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아이템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저희 휴밀의 R&D 뉴비의 팁스 생존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희. 이 팁스라는 거를 왜 하는 걸까? 저희는 이 왜 하는 걸까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팁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하기 힘든, 한마디로 창업 초기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그런 R&D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는 건 거꾸로 우리처럼 창업의 초기 회사들이 해야만 하는 가장 큰 형태의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받고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팁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좋다면 이 팁스를 할 수 있는데, 이 또 팁스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사들과 만날 수 있고, 그 투자사들에게 제의를 하면서 팁스를 같이 하는 조건의 시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힘들다는 첫 단계 투자를
우리의 기술로 활용하면서 팁스와 연계한 형태의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투자를 받게 됐을 때 팁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큰 포인트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팁스라는 게 우리가 다음 단계 시리즈 A 이상의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클 수 있는 단계 직전에서 이 팁스를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 회사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네임밸류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네임밸류도 생각보다 투자 시장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팁스를 받은 기업이 투자사를 만나거나 혹은 기관의 다양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팁스 저희 팁스 받았어요. 하면 물어보시기도 해요. 혹시 팁스 받으셨어요? 팁스 받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네임밸류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 중간 지점의 테크트리를 타는 과정에서 팁스를 건너뛴 다음 단계의 R&D 역시나 이 팁스가 엄청 좀 R&D 중에서도 부드러운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빡빡한 과제가 아니고 엄청 부드럽게 몰랑몰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팁스를 꼭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 해박도 안 한 좀 초보 기업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팁스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우리 혼자서 R&D를 써서 내는 것과 다르게 운영사가 일단 붙어요. 저희는 경남 창조혁신센터랑 이제 저희가 경남 1호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다양한 서포트와 다양한 후속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는 연구팀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팁스를 하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팁스를 했었지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멘토링도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팁스를 했던 기업들도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다양한 자료들도 받았고 그러면서 후속 투자 연계까지도 소개를 시켜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우리 같은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갓 시작하는 회사들에게 좀 운영사, 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창업 기업한테는 아주 큰 금액이죠. 먼저 1억에서 2억 투자받을 수 있잖아요. 팁스는 2년 동안 5억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플러스 사업화 자금 1억, 해외 마케팅 자금 1억, 최고 9억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갚아야 되는 돈도 아닙니다. 기술료는 나중에 내야 되겠지만. 그리고 R&D 과제 중에서 아까 몰랑몰랑하다고 했었죠. 자금 활용이 좀 용이한 편이에요. 다른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비의 50% 이상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타 등등의 규정들이 있는데 팁스 같은 경우는 100%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제일 많이 돈이 나가는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건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장비라든지 기타 자금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규정들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처음 이제 이런 R&D를 해 나가는 기술이 좋은 기업이라면 팁스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팁스를 선정받게 된 과정이에요. 저희는 팁스를 한번 떨어졌고 두 번째 붙었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경남 창경에서 저희에게 먼저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가 팁스를 급하게 들어가게 됐죠. 6월 달에 제안 주셔서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에 거의 밤새면서 겨우 준비를 해서 넣었는데 당연히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상태여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도 했고 사실 이런 R&D 과제를 쓰는 과정에서 뭘 써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가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서 몇 달 동안 엄청 열심히 했지만 후보로 떨어졌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지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상심이 컸고 이 6개월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까운 좀 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와, 이 시간 버렸다. 와,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이제 또 창경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죠. 이렇게 다시 기회 주시는 이 추천권을 쓴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제안을 먼저 주셔가지고 다시 그래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서 새로 짰어요. 아이템 자체는 그대로지만 아예 자료 자체를 싹 바꾸면서 새롭게 썼습니다. 그 쓰는 과정에서는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두 번의 발표를 하고 두 번의 위원들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런 R&D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실제로 사업화라든지 미래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와서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 선정은 되었습니다. 지금 협약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팁스를 쓸 때, 사업 계획서를 쓸 때의 목차예요. 목차. 이 목차가 엄청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이는데 팁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IR 많이 하시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시를 하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팁스는 기술 과제거든요. 기술 연구 과제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만든 기술이 단순하게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을 열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까지를 소개시키는 것이 팁스의 주요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 게 팁스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일 처음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을 때 주변에서 멘토링 받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기술만 잘 쓰면 된다. 뒤에 사실 사업화는 그냥 격가지다 라고 해서 제일 처음 발표 들어갔더니 된통 깨졌거든요. 사실 사업화도 우리는 중요했던 거예요. 더불어서 글로벌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것까지도 엄청 설명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팁스를 쓰실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두셔가지고 쓰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팁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죠. 이제 아까 그 목차를 대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장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사실 우리 발표를 듣는 대다수의 위원분들은 우리 아이템에 대한 딥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감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구나. 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성능 지표입니다. 저희 성능 지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근데 이 성능 지표가 팁스에서는 사실 저는 과반수 이상은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들인데 이게 과연 이 위원분들이나 혹은 이 진행 과정에서 실제 기술의 완성 지점에 대한 척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항목이 팁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술 개발하면 뭐 할 건데 어떻게 우리는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확실하게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이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돈을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돈을 쓰지도 않은 돈을 미리 2년치에 대해서 다 미리 쓰래요. 미리 쓰는 방법을 만들어 오래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내 미래를 모르는데 2년 뒤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근데 결국은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써야 되고 돈을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4번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 진짜 여러 박사님들, 석사님들 만나면서 진짜 많이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이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실험실을 꾸리고 그 안에서 장비들을 넣고 어떻게 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에 대한 게 결국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갔고 그러면서 우리가 활용할 신규 인력, 기존 인력들에 대한 배분을 진행하고 그게 결국 2년치에 대한 그런 계획서까지 완성이 되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저 이번에 하면서도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팁스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고 참 많은 노하우를 확보를 하고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제 팁스 컨설팅 회사를 차려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R&D 과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이 스타트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J커브라는 그래프예요. 데스밸리,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의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 데스밸리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팁스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정부 과제들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정말 많이 스텝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큼직큼직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지방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작은 금액들이 포진을 해 있고, 그걸 어떤 분들은 뭐 따기 힘들다, 이걸 선정되기가 너무 많이 힘든데 왜 이런 거에 시간을 쏟게끔 만들어놨냐라고 불만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아이템이 확실하고 좋고 내 기술이 정말 자신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해라고 밀어놨어요. 우리는 이걸 하면서 데스밸리를 극복해야 되고, 그 사이에 투자도 받아야 되고, 이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업 시작하면서 내가 이미 다른 창업을 했고 혹은 다른 데서 있다가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돈을 벌면 좋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나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러한 테크트리를 쭉 타 나가면서 디딤돌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받고 엑셀러레이팅 받으면서, 그 엑셀러레이팅을 받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변에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될 거고, 그 네트워크들을 활용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도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경남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프로그램들까지 다 수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연관되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도 탄생하게 되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피보팅이 될 거라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됐거든요. 저희도 아까 황 대표님처럼 저희도 청년 사관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로 저희가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주로 제가 이 전까지 하던 게 저는 마케터 출신이다 보니까 식품 쪽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이나 기획 활동에 대한 건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개발에 대한 건 전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희 CTO 만나면서 저희 CTO가 기술 개발하고, 저는 잘 만든 기술 잘 판매를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저희 주식회사 휴미를 성장시켜 왔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야 되고, 정말 많이 진행하셔야 되고, 다 안 되실 거예요. 다 안 되시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계속 선정이 돼 가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저희는 데스밸리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가 팁스라고 보거든요. 이 팁스를 하고 나면 이제 진짜 내 기술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확신을 가진 이 기술을 좀 더 멀리, 먼 시장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팁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저는 창업하는 분들이 꼭 도전하고 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휴밀의 김경환 대표님까지 오늘 두 분의 선배 창업자 팁스 준비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토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자리 세팅을 자리 세팅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는 우리 두 대표님과 저희 경남센터의 장승만 본부장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3개인가요? 네. 네. 마이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섹션 2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황 대표님 발표하시기 전에 너무 많은 관중들이 와서 긴장이 된다 했는데 저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영상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서 이 영상이 공유가 돼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팁스에 선정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팁을 주는 우리 선배 창업가로서의 역할을 오늘 좀 부탁드렸는데, 제가 쭉 들으면서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매우 공통적인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분 다 참 말을 잘하시죠. 그래 안 생겼는데. 아니, 생긴 건 잘생긴데 말 잘하게 안 생겼는데 말씀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또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잘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제가 볼 때 팁스에 선정됐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팁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도 보셨고 우리 황 대표님도 보여드렸지만 절대 팁스가 그냥 한 번에 퉁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그 내공을 쌓고, 우리 황 대표는 실제 첫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피보팅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팁스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엑셀러레이팅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곡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역량, 돈 1,200만 원 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지원, 투자, 융자, 뭐 어디서든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 분 다 매우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셨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고, 우리 지금 휴밀 대표님께서 떨어진 걸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푸드테크가 우리 황 대표님 같은 이런 실제 테크 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푸드테크를 이게 하나의 우리 창업 아이템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 팁스 팀이 팁스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 보니까 열 몇 개 팀이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 티오는 그래 많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휴밀 대표님 그때 우리가 팁스 운영사로 선정되고 팁스 태울 만한 사람 했을 때 황 대표는 이미 가고 없고, 이런 과정에 실제 팁스에 들어올 만한 그런 풀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밤새면 하루밖에 안 해서 안 된 거 아닐까? 한 달 내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고 우리 팀들도 다 고생하고 했는데 떨어지고 후보로 되고 다시 발표했는데 또 떨어지고 해서 사실 저희들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모르고 대표님도 잘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어떤 과정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검토도 좀 하고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창업자들이 팁스를 가는데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역할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고, 이제 대표님은 다 배웠는데 이제 팁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우리 도움받은 것처럼 다른 팁스 팀 이렇게 작업할 때 가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뭐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돼서, 오늘 아까 우리가 정해놓은 주제처럼 어떻게든 팁스에 잘 갈 수 있고 팁스를 선정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은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질문 받고 이제 만약에 질문들이 많으면 질문만 소화를 하고, 질문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창업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또 찾아보실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다른 부산에 행사 가서 창업자들 분이 가장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팀원들하고 아까 GTA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평가를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으면 그거를 개선하고 하는 계속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팀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쏟아지는 미션들을 계속 쳐내야 되는 과정들일 건데, 그런 계획이나 스케줄 관리라던가 이런 과업 분담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황 대표님께서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노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항상 목표가 정해지고 BM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하는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팀원들을 가진 게 내 강점이다라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팀 역량,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체계 이런 거는 좀 차지하고 그 플래닝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아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의 그 대표자들이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팀원들보다 빠릅니다. 그 성장 속도가 빠른 이유가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건데 이건 저도 보니까 외부 자극 때문인 것 같거든요. 대표는 계속 발표하러 가서 깨지고 또 발표하러 가서 깨지고 그게 외부 자극입니다. 그리고 잘된 업체 보면 배 아프고 이것도 외부 자극이고 그래서 그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가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팀원들은 저는 이제 팀원을 어르고 달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팀원들한테 짜증내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가면 이런 외부 자극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데려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같이 자극받기 위해서. 그 외부 자극은 대표가 그런 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절대 팀원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외부 자극을 같이 받고 같이 성장하게끔. 그리고 대표가 깨지는 거 보면 팀원도 짜증나요. 솔직히. 그런 자극을 같이 받는 거죠. 같이 받아서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의 팀원들은 제가 퇴근을 언제 하세요? 언제까지 하세요? 주말에 나오세요? 이런 일 절대 안 합니다. 했어도 안 되겠지만. 근데 팀원들이 알아서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또 늦게까지 알아서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의 하나의 목표를 보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조금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팀원하고 나눠 갖자. 왜냐하면 결국에 나 혼자만 크면 내가 나중에 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원인을 대표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보다는 같이 자극받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일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팀원들이 우리 팀 구성원들이 일 외적인 거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금융치료도 있고 그리고 먹는 거. 사람이 먹는 게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팀원이 5명일 때도 애들이 한 달에 간식만 100만 원치를 먹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먹어. 이거 먹고 일만 잘하면 되지. 근데 계속 사주니까 먹는 게 줄어요. 살도 찌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 들어와가지고 살이 빠진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살이 찝니다. 계속 먹으니까. 먹으면서 일하고 그리고 회식을 가도 저는 회식 금액 이런 것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공감대를 넓혀가다 보면 팀원이 어느샌가는 그 대표의 진정성을 조금 많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같이 크고 또 같이 가서 자극받고 오고 대표가 깨지니까 불쌍해 보이는 이런 눈초리로 대표를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기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에 따르면 사실 주변에서 제일 창업한 이후에 저는 저희 무조건 다음 단계 스텝을 밟고 계시는 기업 대표님들과의 좀 만남을 되게 좋아해요. 좀 많은 걸 듣다 보니까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지금 힘들지? 나중에 제일 힘든 게 인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몰랐는데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 팀원이 저 포함 현재 18명이에요. 18명까지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알 것 같은 때가 왔어요. 이게 가장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우리 아이템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팀원들하고의 플래닝을 짜고 매주, 매달, 뭐 매 분기, 매년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대 사람 간에 팀별, 제조팀, 저희는 커머스팀이 있는데 팀 간에 불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누군가는 나가게 되고 또 누군가는 또 그런 텃세라고 하죠. 텃세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처음 들어왔던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 해결하는 그런 인사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힘든 상황이고 저는 처음에 세무 회계만 해결하면 저희 회사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팀원 관리가 정말 많이 힘들었고 이거는 잠깐 여담이었지만 저희는 플래닝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려옵니다. 제일 큰 미션 설정하고요. 우리 몇 년 안에 뭔가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를 설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몇 년 안에 엑시트한다. 뭐 이게 판매가 됐든 IPO가 됐든 엑시트를 할 건데 그러면은 그 총 5년에서 7년간의 큰 그림 속에서 매년 어떤 방식의 성장이 이루어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올해의 플래닝은 B2C로서 흑자 전환한다. 내년은 그러면은 거기서 설비 증설해서 B2B로 간다. B2B에서 그 다음 단계로는 공장 새로 하나 할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글로벌 진출할 거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겠지를 설정한 다음에 올해는 B2C잖아요. B2C 속에서 어떻게 분기별로 매출 달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뭘 만들 것이고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할 것이냐. 그거를 세분화를 작년 한 말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생각보다 저는 이 계획이 될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의외로 우리 팀원들도 목표치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번 달이나 이번 분기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자기들끼리 막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플래닝을 통해서 우리 팀원들이 성장하는 게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두 팀이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잘했다. 대표님 제가 더 잘했어. 저희 팀이 이렇게 해서 더 잘했어요. 그러면은 제조팀은 아니 우리가 더 열심히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됐을 거 아니냐. 이러한 경쟁 속에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점들이 사실 우리의 이 스타트업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하신다 하니까 분명히 플래닝 하는 데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했는데 팀원들 키우는 데까지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셔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계획하는 툴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간식. 우리 대표님 내가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우리 무슨 행사하면서 상금을 받았는데 내일 고기 무로 가자라고 맨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가자 안 했어요. 팀원들끼리 간다고. 근데 팀원들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팀원들이 또 대표님 바라는 목표로 가기 위한 어떤 형태로든 계획을 했을 때 그걸 잘 이렇게 팔로업 해주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아까 제가 쭉 이야기 예. 짧게 하시고 짧게 답변하십시오. 네, 우리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처음 작업하실 때의 어떤 기술과 기술 수준이나 기술과 작업하시고 나서 지금 몇 해 지났지 않습니까? 팁스까지 가시고 나서 지금 현재의 그 기술과 기술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달라진 게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팁스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간단하게만 대표님만. 저희가 진짜 팁스를 하기 전에는 안테나 시스템이 아주 그냥 기초적인 기술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팁스를 진행하면서 후속 투자도 받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IR 활동을 하면서 목표치를 세우지 않습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은 팁스 과제로 인해서 한식 계약도 했고요. 그 한식 계약을 한 게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저희가 이제 저궤도 위성을 추적하는 안테나 시스템을 8월 달에 팁스 과제에서 파생된 그런 계약을 벌써 수주를 했죠. 수주를 해서 지금 설치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뭐 항공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잘 모르는데 아까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의 유일한 항공 스타트업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클지 모르는 억수급나는 기업이라서 우리 잘 보여야 됩니다. 하시고 아까 그 우리 대표님 발표하시면서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든 투자자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까이고 또 가고 까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황 대표님은 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물론 뭐 가기도 했겠지만 가스는 대부분 발로 차 있을 거고 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또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내공을 쌓았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들려지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다른 우리 스타트업들도 처음에는 힘들게 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계속 해야 되지만 나중에 오도록 하는 전략은 이런 거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창기 스타트업들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기업의 정체성이나 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들은 투자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명확해야 그 명확한 걸 하나만 가지고도 누구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누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기업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냥 저기도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 일반인의 50%가 스페이스 X를 몰라요. 일론 머스크는 알지만 스페이스 X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주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제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한 그 포인트를 좀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최대한 쉽고 좀 재밌게 설명을 하고 이런 우주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팀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근데 돈이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걸 매력 포인트를 만드는 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매력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는 해외 시장을 진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질문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지사 만드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이 제가 유학을 그쪽에서 해서요. 이게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할 겁니다. 그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지사를 만드시면 그건 다 해결돼요. 그게 그 외적으로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지사 있으니까 지사로 뭘 하겠네. 그러면 해외 시장 진출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냐고 하면 제가 우주 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최고 연구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면 돼요. 여기서 MOU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한 번에 이제 평가를 거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정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대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위원들도 평가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남이 평가를 미리 해놓은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으면 평가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MOU라든지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지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재권을 획득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훨씬 더 좋은 매력 포인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공개 IR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핵심 포인트만, 나 이거 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그림에 내가 하는 피칭, 이게 돼가지고 하면 훨씬 더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거기 날카롭게 대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저 아까도 태도를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업 초창기 태도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진짜. 그래 생겼어요. 예. 태도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이거 장조에서 다른 거 할 때도 그 강강길 파트장님 아실 겁니다. 제가 막 화내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그 태도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태도도 바꾸고 받아들이는 것도 잘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투자 이꼴 팁스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받아야 팁스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리그에서 투자를 받거나 또는 팁스를 위해서 투자를 받거나 했던 투자를 받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항공우주 한다는데 이 스타트업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일 텐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팀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는 이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시작이고, 또 아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까 특허 기술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우리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거에 더불어서 부과할 수 있는 뭔가 또 기능들을 추가하는 게 투자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은 쉽게 이렇게 투자자들이 오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투자자가 오도록 만드는 그 이전 과정에서는 계속 찾아다니고 했겠죠, 당연히. 한 번도 안 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많이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기도 엄청나게 많이 찾아갔고요. 까이는 과정에서 배운 게 더. 그렇죠. 그런 실패. 우리가 투자자가 100명 만나면 한 서너 명 투자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횟수의 이제 까임을 당해야 까인다 하니까 자꾸 이상한데, 경상도 말에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 있다. 예, 그런 어떤 자기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아까 잠깐씩 언급했지만, 디딤돌도 하고 R&D에 관련되는 이런 또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팀원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우리 현밀 대표님은 팁스의 경남의 1호 팁스로 선정된 푸드테크, 경남이 제조 기반의 어떤 산업인데 푸드테크를 선정한 것도 사실 좀 누가 보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푸드테크나 또는 우리가 우리 황 대표 같은 이런 기술 기반이 아닌 스타트업들도 팁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가루선생 어떤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현황, 또 지금까지 성장 과정의 어떤 스토리에 더불어서 아까 이 팁스에 선정되면서는 그래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가루선생을 기반으로 해서 팁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술로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하겠다라는 이 정도 이야기 좀 해주시면 팁스 준비하거나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또 앞전에 질문 나왔던 거랑 연관된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사실 피보팅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업계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선식 만드는 회사에서 저희 CTO를 만나서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 이걸 했던 이유 자체가 선식이라는 게 건강한 식품이잖아요. 이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OEM을 해주고 개발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원료가 안 건강한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저희는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소비자들한테는 건강합니다라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료는 건강하지가 않은 식물성 크림이라는 원료가 있어요. 이 원료가 선식이나 간편 대용식에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커피 프림입니다. 우리 커피 프림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런 식품들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꿔보지? 이거를 이런 첨가물 말고 자연 원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분말듀를 만들게 되었고, 그게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선정이 되면서 시작을 했더란 말이죠.
그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 혹은 주변의 다른 대표님들 이런 막 이야기들도 하고 사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모양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게 2021년부터 비건 식품이 확 뜨기 시작하면서 우리 원료가 비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건 기업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그게 비즈니스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피버팅이 되면서 가로 선생이 나왔는데 가로 선생은 사실 저희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의 캐시카우 아이템이에요. 캐시카우 아이템을 왜 만들었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을 모르는 기술이니까 좀 과시할 수 있는 혹은 그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좀 플랫폼 형태의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너무 잘 지어졌어요. 이제 아마 오늘 이후로 가로 선생은 아마 기억 계속 되실 수밖에 없을 건데 그만큼 이름을 쉽게 짓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저희 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런데 하필 또 거기서 판매되는 아이템이 기존에 없던 거기도 했고 올 자연 원료고 올 식물성이다 보니까 거기다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데 물만 부으면 된대요. 이러한 아이템이 처음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도 빠르게 성장했고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작년에 한 13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템들이 매출까지 발생되고 저희 아이템이 상용화까지 성공을 시키니까 기업들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엄청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저희가 찾아다닌 방법은 전국에 있는 데모데이란 데모데이는 다 가는 거였어요. 모든 VC를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유치됐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운 좋게도 이제 저희도 이번에 한 2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게 되면서 이번 라운드가 종료가 되게 될 건데 그것 역시도 이런 매출도 보여주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이다. 하지만 이게 상용화까지 되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 원료를 활용해서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기술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선생은 영원히 없앨 브랜드는 아니고 다만 이 자체를 영원히 성장시켜서 우리의 주 메인 아이템으로 갈 아이템은 사실 아니에요. 거쳐가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세계로 좀 나아갈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거를 단순하게 다들 나가니까 글로벌 나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원료 자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 필요하지만 없는 거에 대한 그러면서도 가격이 저렴해서 쉽게 쓸 수 있는 원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네. 매출 어느 정도 한다는 말씀은 안 해주시네. 13억인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3년 후에. 올해 저희가 35억 목표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2배씩 성장하는 게 목표인데 저희가 5년 이내로 300억 이상 하는 게 현재는 목표를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휴밀 대표님 만났을 때 미숫가루 우리 냉장고에 미숫가루 1년치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루 선생 보셨어요 혹시? 미숫가루 만드는 사장님이 오셨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이제 그러니까 미숫가루 만드는데 뭔 R&D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이해부터 시작하는 건데 제가 던지려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미숫가루하고 나중에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한번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창업하신 분들이 아까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몇백만 원부터 입주부터 있네요. 우리 황 대표 입주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덕 또 팁스 끝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팁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까 싶어서 미숫가루 만드시는 분도 팁스 한다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아까 제가 쭉 말씀 들으면서 아까 두 분 다 공감하신다 했는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번 피보팅을 거쳐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됐고 그 과정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팁스도 한다. 팁스는 그 기초 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게 우리 지금 쭉 말씀한 BM 팀 역량
그다음에 또 계속 나가는 사업화 어떤 지원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제 팁스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면 좀 이해했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직원들 고기 많이 사주고 과자 많이 사주고 근데 한 가지 내가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과자 많이 사줬는데 대표님이 반 이상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살이 왜 찌지? 근데 지금 그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의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참 많을 텐데 매우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직원이 대표님보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뭐 지금 선납에 못 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명히 컨셉이 있고 또 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스탁옵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을 텐데 직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간다가 혹시 대표님이 월급을 작게 가져가서 많이 가져간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 잠깐만 좀 한번 그냥 이게 금액이 얼마 이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해 주면 우리 대표님 다른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대표님들의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생각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줘야 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쟤가 새벽에 일어나서 울까? 회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돌아오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대표의 마음가짐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스낵 365의 구독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구 대표님 스낵 365의 구독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전에는 제가 다 샀습니다. 다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진짜 우리 애들 먹일 것 같지 않으면 안 사줬어요. 진짜예요. 저는 우리 애들 안 먹일 것 같은 제품은 절대 사서 안 줬습니다. 우리 애들 먹일 수 있는 제품만 사서 줬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사람이니까.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스타트업 대표가 욕심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많이 벌고 나중에 회사가 많이 성장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줄게 라는 말은 저는 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왜? 10,000원짜리 하나 그리고 돈 10만 원이 지금 당장 아까운데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쉽게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한번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 훈련을 좀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물을 하나 사도 뭐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0원짜리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걸 진짜 직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식구 나하고 같이 삶을 사는 하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그래서 요 사업을 하면서 뭐 투자사 대하는 태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목표치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도 공유를 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대표님들의 그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니까 지금은 직원 때문에 GTL이 있는 건데 내가 이 직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라는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듭니다. 뭐 하여튼 대표님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또 이제 회사 문화가 되겠죠. 장기적으로 만들고 공유 목표든 뭐 또 다른 어떤 정보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공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도 뭐 직원들 우리 대표님은 지금 이미 이제 크진 않지만 가공 공장이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뭡니까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때로는 공장이 쉴 때도 있을 테고 우리 나중에 황 대표님 겪을 일이긴 하지만 있을 거고 그러면 인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일단 저희 회사는 절대 야근이 없습니다. 일단 절대 야근이 없고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노는 걸 좋아하고 쉬는 걸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굳이 다른 팀원들의 그런 시간을 깎아먹으면서까지 회사가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라서 저희는 일단 칼퇴 회사예요. 칼퇴 회사가 기본이고 저희도 스낵 365 사용하고 있고 오늘 스낵 365 대표 불러서 네, 이제 구 대표님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복지를 떠나서 이게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옛날에 했지만 직장인들의 제일 큰 보상은 급여거든요. 이 급여라는 게 당연히 뭐 연차가 높아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력이에요. 이 본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실적에 한해서 우리가 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게 급여인 건데 저는 그런 제한을 좀 안 두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저희가 스톡 옵션을 준 친구는 아직 없기는 한데 근데 저희는 평균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보다는 연봉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드리고 있는 저희 팀원들한테 주고 있는 연봉은 높은 편이고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아껴서 회사가 잘 되는 회사는 절대 잘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회사가 더 많이 매출을 일으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출을 또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또 이걸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잘하는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잘하는 분들을 돈을 많이 줘야 이분들은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회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걸로 저희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경남에 우리 지금 경남창조센터하고 같이 성장해가는 기업들이 팁스에 선정되었고 그 팁스에 선정된 과정도 쉽지만 않았는데 힘들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뭐 늦었지만 두 분 다 뭐 축하드리고 지금 아직 계약서도 안 작성이 안 돼서 고생하고 계신데 이 팁스를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그런 롤 모델이 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지금 트렌드 설명의 목적이 두 분 대표님이 그런 기반을 잘 갖추고 팁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 또 체득하신 이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후배 창업자들에게 좀 많이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 이 영상들이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또 뭐 개별적으로 대표님들한테 또 이렇게 자문을 청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수당 안 준다고 까지 마시고 당연히 그럴 일 없겠지만 또 우리 이런 센터에 이 팁스 관련되는 행사나 절차들이 있는 과정에 또 두 분께서 좀 많이 참석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두 분 말고도 또 경남 지역의 창업자들이 팁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작년에 저희 센터와 시리즈 벤처스라는 두 개가 우리 경남의 팁스 운영사로 이제 선정이 돼서 좀 더 많은 팁스를 활용하는 우리 창업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시간적으로 뭐 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못 받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감사드리고 두 분 대표님께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